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의 개발을 위해 설계자들은 도면의 공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공차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먼저 설계하려는 시스템의 공차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공차 분석 방법은 선형 공차 분석과 비선형 공차 분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출력이 입력의 선형 조합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입력의 제곱, 로그, 지수 등 다양한 비선형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비선형 시스템에서의 부품의 공차를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공정 능력 계산 방법과 공차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목표 성능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개별 부품의 최적 허용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시스템은 출력이 입력의 선형 조합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입력의 제곱, 로그, 지수 등 다양한 비선형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선형 시스템의 사례를 살펴보면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동거리, 밸브의 충진 속도 곱하기 충진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음료수 병에 채워지는 음료수 양, 로그 함수가 적용되는 노이즈의 계산, 사인 코사인 각도가 포함되는 에어컨 송풍날개의 열림장치, 지수 계산이 포함된 이자 수익 등이 비선형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선형 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공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RSS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표준 편차와 평균을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통계적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선형 시스템의 공정 능력을 감안한 허용차 분석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로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다이렉트 리니어리제이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대상 시스템의 분포의 형태에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도로 복잡한 많은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차 분석을 위하여 종속 변수에 대한 방정식이 필요한데 비선형적인 문제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의 구성 그림을 그려봅니다. 큰 시스템을 보다 작은 부품으로 나누어 작은 부품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조합하도록 합니다. 특수하고 단순한 경우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일반적인 경우에로 접근하도록 합니다. 앞서 해결한 유사한 사례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우선 y=fx의 비선형 모델을 분석하며 해석 결과는 추정값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횟수를 많게 할수록 정밀도는 다음과 같이 높아집니다. 100회 반복 시 정밀도는 90.0%, 400회 반복 시 정밀도는 95.0%, 1000회 반복 시 정밀도는 96.8%, 만회 반복 시 정밀도는 99.0%이며 권장되는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 사출성형으로 단열재를 생산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목표 단열 성능에 대한 공정 능력과 구성 요인에 대한 허용차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출 공정은 그림과 같이 클램핑, 인젝션, 쿨링, 이젝션으로 그 공정을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출품의 단열 성능 Y의 결과는 독립 변수인 사출압력, 사출온도, 냉각온도의 값에 의해 변동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험 계획이나 회귀 분석 결과 얻은 회귀 방정식을 사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Y의 공정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 계획으로 구한 회귀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Y인 단열 성능, 인슐레이션의 목표값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단열 성능의 LSL은 15, USL은 25가 됩니다. 참고로 위의 회귀 방정식을 구할 때의 실험 계획에서 X인자들의 수준의 범위는 사출압력은 50에서 175, 사출온도는 50에서 150, 냉각온도는 15에서 60이었습니다. 또한 X요인들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 사출압력과 사출온도는 정규 분포를 따르며 사출압력의 평균은 112, 표준 편차는 10, 사출온도의 평균은 92.5, 표준 편차는 12입니다. 또한 냉각온도는 연속균 등 분포를 따르며 최소값은 15, 최대값은 6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엑셀을 이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그림과 같은 위치에 사출압력부터 Y인 단열 성능까지 입력한 다음 정규 분포를 따르는 사출압력과 사출온도는 A2와 B2의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균 등 분포를 따르는 냉각 온도는 다음 수식으로 연속균 등 분포를 따르는 랜덤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단열 성능의 회귀 방정식을 사용하여 각 X의 랜덤 발생 변수 값을 링크하여 Y의 첫 랜덤 반응 결과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매크로를 만든 다음 실행시켜주면 X 변수들뿐만 아니라 Y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하려는 시뮬레이션의 실행 횟수에 따라 매크로에서 D100, D1000, D만과 같이 바꾸어주면 실행 횟수를 바꾸어준 경우에도 쉽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단열 성능 Y에 대한 분포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먼저 데이터 범위로 D2에서 D1000까지 선택해 준 다음 엑셀 메뉴에서 삽입, 추천 차트에서 히스토그램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석된 그래프의 형상을 살펴보면 정규 분포 형상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하지 않는 데이터의 공정 능력은 ISO 방법으로 간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한 만개의 데이터 범위로부터 0.135%에 해당하는 분위수, 99.865%에 해당하는 분위수, 50%에 해당하는 분위수를 엑셀 함수 %.inc를 활용하여 각각 구해줍니다. 그런 다음 치우침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 능력인 CPE 값을 구하는 공식인 공차 나누기 6시그마 식에 앞에서 구한 분위수 값들을 대입해주면 0.36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우침을 고려한 공정 능력인 CPEK 값은 CPEL과 CPEU 값 중에서 최소값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구한 분위수 값들을 대입해주면 0.415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능력을 개선한 다음 X 변수들의 3시그마 수준의 허용차를 할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 능력의 개선 목표는 CPE 값은 2.0 이상, CPEK 값은 1.5 이상으로 합니다. 실제 개선을 하기 전에 개선 수준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 순서는 먼저 목표값과 반응값을 일치시켜주도록 X 변수들을 조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X 변수들에 대한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내어서 표준 편차값을 개선하는 순서로 실행합니다. 사례에 대한 개선 결과와 3시그마 수준의 허용차를 할당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출압력은 평균 112, 표준 편차 1.32로서 허용차는 112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사출온도는 평균 92.5, 표준 편차 1.32로서 허용차는 92.5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냉각 온도는 인자 수준의 범위 내에서 최소값 37, 최대값 53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때 치우침이 없는 공정 능력인 CPE 값은 2.052, 치우침을 고려한 CPEK 값은 2.045로 구해졌습니다. 오늘은 비선형 공차 분석의 개념에 대해 한 단계씩 알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